자, 김용태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물품도 이런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었다라는 내용은 남아 있어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소환을 했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이미 보도가 됐고 일제 샴푸도 논란이었는데 에르메스 로션, 에르메스에서 로션도 나오는군요. 그거를 직접 개인 카드로 쓰고 공무원들을 통해 송금 받고 이 대표가 출장 갈 때 캐리어에 넣고 배씨도 이 대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조명현 씨의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실 재판부의 그 유죄 판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하고도 또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 8월에는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명현 씨의 증언이라든지 공익제보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또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대목은 이 법인카드 의혹이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에르메스 로션 조명현 씨 주장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중간에 말장난이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그 법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도에서 쓰는 경기도에서 쓰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도의회에서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풀 줄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사적으로 실제로 썼다고 한다면 도의회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사건들이고 이거는 이미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됐었을 문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믿기에는 어려운 사실이고 이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용한 비품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비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제 내역에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에르메스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각자의 그 건건별로 나오는 그 이름들이 저는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비품들을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김혜경 여사가 전부 다 지시를 했느냐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는 관저를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저 증축하는 문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다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 거고 거기 수백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 것이지 그 공간에 들어갔던 비품 세부 목록을 하나하나 판단했을 때에는 새로운 관점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는 공간 그리고 각 시도지사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어떤 비품이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재판부가 어제 음식의 자택 배달도 됐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요. 수차례 과일 등이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1심 재판부 배씨 이재명 대표 부부 자택에 조명현 씨를 통해 샌드위치 과일 전달하고 김혜경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차례 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 배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 생활용품 등등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게 사실은 본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서 나왔던 김혜경 씨 유죄 식사는 법인카드 유용의 단편적인 한 사례에 불과하고 그것이 공교롭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1심에서 인정된 거고 진짜는 이거라는 거예요.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이 넘는 도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라는 거고 관련해서 조금 전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조명현 씨는 에르메스 로션까지 저걸로 샀다. 도 예산으로 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7월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 조사 불응, 서면 조사 불응.
김혜경 씨는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 김혜경 판결 분석을 통해 업무상 배임 입증을 검찰은 주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1심 판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비 그리고 과일까지 결제됐다라는 기초적인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데에 증거로 쓸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녹취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기생충이 산다. 이거요. 아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나는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부사관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네 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아 상태? 상태는 뭐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조차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감사에서 자체 감사 결과 최대 100건의 법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인 김동연 지사조차도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 정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인정한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 이 대표 부부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어요. 네. 법인카드를 쓰셨고 혹시 뭐 로션 못 쓰세요? 네? 로션 아주 고급 로션을 쓰죠. 그래요? 네. 법카로 사셨어요?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시장 제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남경필 지사가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공간을 시민한테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걸 사용하겠다고 거둬들여요. 지금 김동연 도지사는 다시 그것을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은 공간에 뭐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결제된 물건이 들어갈 일이 없겠군요. 예. 공간이 모든 없으니까. 전체의 도지사들이 공간을 다 시민에 돌려줬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이미 지사 시절에 공간을 내놨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사가 쓰겠다고 그렇게 지사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사적 유용, 만약 다시 쓴다 공간을 쓰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외부 인사들이나 쓸 수 있죠. 필요하다면 쓸수 도의원들이나 있죠. 서울시 때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으면 시대의 변화가 다 도지사 공간 다 조사해 보시오. 도지사 공간 쓰는 지자체가 몇이나 됩니까? 그리 않다면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적인 거고요. 심지어 뭐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칫솔이나 치약은 내 개인 돈으로 사겠다. 그게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려면 저런 생각으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 용산 들어서 공짜로 치약 칫솔 쓰고 과일 사 먹으려고 대통령 되냐고. 법인카드 쓰려고 대통령 되고 도지사 하냐고. 그런 것부터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김무식 교수님. 저는 그 법인카드 저렇게 정말 쓰는 내역이나 물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악착 같다. 악착 같다. 돈이 없는 부부도 아니잖아요. 돈이 상당히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착 같다. 정말 작은 거 하나 다 챙겼구나. 그 악착 같다가 못해 이제 뭐 사실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악착까지 챙겼다는 거 보면 또 뒤집어 얘기하면 좀 치졸한 거예요. 안 써도 되는 돈을 굳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건 세금을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면에서 이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에 정말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저는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또 그런 부부로서 과연 공적 권한을 맡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저렇게 악착같이 법인카드로 개인 사적인 물건들을 막 샀을 때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했던 게 뭡니까? MBC 사장 시절, MBC 대전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로 빵 샀다고 무지하게 공격했어요. 그때 이진숙 그 당시 그 후보자는 그래도 이건 직원들 빵 격려해 주려고 산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당시 후보는 집 앞에서도 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방어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자기들이 못마땅하는 이진숙 후보를 공격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지사와 부인인 이 김혜경 씨가 저렇게 사적 물건과 사적 용도의 것들을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법인카드로 악착같이 치졸하게 써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어떤 경우로도 이게 큰 죄가 될지 무슨 뭐 큰 비리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거 하나여도 아, 저 사람이 공적 권한을 담당할 만한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꾸준히 들 수밖에 없는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윤기 의원님. 네, 뭐 이런 사적인 하나하나 가지고 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도지사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뭐 좀 전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공간의 비품 내역들을 한번 다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뭐 사적으로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쓰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부러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범죄자를 몰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에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한마디만 듭니다. 할게요. 네, 김영주 의원님.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김혜경 여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경기도 총무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 도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을 알아야 된다고. 사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적으로 쓴 것처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 속에서 고민했냐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자, 일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는 아직 검찰의 수사 단계이니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윤기 의원의 또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에게 편지를 띄웠군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동네 건달도 가족은 안 건든다는데 아내 먼지털이의 희생제물이 돼. 법정 향하는 아내의 숨 막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가난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고통만 안겨준 내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라는 애틋한 편지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편지에 민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가슴이 아프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혜경아의 눈물이 터진다. 힘내시라. 박홍근 의원은 진심 담긴 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잘 이겨내실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 반지를 꼭 해주겠다라는 이 대표 남편의 어떤 가슴 아픈 먹먹함이지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눈물이 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었다 탈당을 한 이상민 의원의 반응은 좀 달랐는데요. 들어보시죠. 친명계는 눈물 난다까지 반응을 보였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그분들 하는 행태를 보면 놀고들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놀고들 지금 국민들 피눈물 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네. 국민들은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뭐 눈물이 나느니 뭐 어쩌느니 뭐 사랑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행태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의원은 뭐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사실은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저널리스트로서 3심제를 다퉈볼 권리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에게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최종 판단까지 받아볼 권리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던 이 대표와 김혜경 씨가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는 법인카드로 그게 결제됐다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유감과 사과의 뜻을 보일까? 아니면 여전히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할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혜경 씨는 전면 부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도 좀 궁금합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썼는데 과연 1심 유죄 이후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내에 대해서는 먹먹한 마음, 국민들에게는 들어보시죠.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오늘 오전에 의원님을 향해서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민주당 의원들 총동원령 내린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만합시다. 내일 대표님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합시다. 이재명 대표 역시 김혜경 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없었습니다.